안녕하세요. 미아입니다. 지금까지 피부와 모발의 구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이제 그 피부와 모발을 어떻게 분석할지, 그 상태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피부의 상태 분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피부의 유형별 특징을 나눠놨는데요. 총 7가지 유형으로 나눴어요. 먼저 가장 정상적인 중성 피부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피부로 유분, 수분 밸런스가 좋고요. 혈관 분포가 일정해서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계절, 연령, 생활습관 등에 따라서 피부 상태가 변합니다. 그리고 피지선과 한선의 활동도 정상적인 상태가 정상 피부 유형입니다. 그러면 피부 유형 중에 건성은 어떨까요? 건성은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10% 미만인 피부를 건성 피부라고 해요. 피지 분비량 감소로 건조해지는 거고요. 노화 피부, 아토피 피부로 확장될 수 있는 피부입니다. 다음은 건성의 반대인 지성 피부입니다. 피지 분비량이 많고 모공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지성 피부는 여드름 피부로 확장될 수 있는 피부예요. 다음은 복합성 피부인데요. 2개 이상의 피부 유형을 가지는 피부 유형입니다. T존은 지성 피부, U존은 건성 피부의 특징을 가지고요. 호르몬,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피부 유형이에요. 다음은 민감성 피부입니다. 내외부 요인에 의해서 피부가 쉽게 붉어지거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피부를 민감성 피부라고 하는데요. 노화 진행이 빠르거나 쉽게 염증이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은 여드름 피부입니다. 건성과 지성 피부가 여드름 피부로 확장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드름 피부는 모낭 내에 과잉 분비된 피지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나타난 피부를 여드름 피부라고 합니다. 피지 분비 증가나 모공 폐쇄, 세균 증식,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여드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드름 피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드름의 종류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먼저 면포가 있습니다. 좁쌀 모양의 비염증성 여드름입니다. 그래서 개방면포와 폐쇄면포가 있는데 저희 잘 알고 있는 단어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이 면포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은 구진입니다. 구진은 피지가 세균 감염으로 팽창돼서 모낭벽이 파손된 상태의 여드름입니다. 다음은 농포인데요. 노란색 고름이 발생한 염증성 여드름입니다. 그 다음 농포가 발전한 게 결절이에요. 농포가 발전해서 단단한 덩어리가 피부 안에서 딱딱해진 상태의 여드름입니다. 종종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농포 단계에서 고름이 이렇게 차 있는데 짜지 않고 놔두면 얘가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가 된 거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결절이라고 하고요. 다음 낭종은 화농 상태가 가장 심각한 단계로 모낭벽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의 여드름을 낭종이라고 합니다. 5가지 종류 꼭 외워주고 넘어가세요. 다음은 색소 침착 피부입니다. 멜라닌이 비정상적으로 과잉 생성되면서 과색소 침착이 일어난 피부이고요. 자외선, 스트레스, 여성 호르몬, 내장장애 등의 원인으로 이 색소 침착 피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부하셔야 될 건 자외선의 종류입니다. 먼저 UVA, UVB, UVC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UVA는 320에서 400 나노미터로 장파장으로서 광노화의 원인이 되고요. UVB는 290에서 320 중파장으로 일광화상, 홍반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UVC는 200에서 290 나노미터로 단파장으로 피부암의 원인, 그리고 살균 소독작용을 하는 UV입니다. 이제 피부 유형을 알아봤으니까 피부 분석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4가지 방법인데요. 먼저 문진법입니다. 설문이나 대면 질문을 통해서 피부 상태를 분석하게 되고요. 식사,
생활 습관, 수면 정도, 과로 상태, 성격, 생활 환경, 그리고 피부 관리법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에 따라서 피부 상태를 분석하게 됩니다. 다음은 견진법인데요. 육안을 통해 피부 상태를 분석합니다. 피부의 결, 각질, 그리고 모공 크기나 색소 침착, 안색, 주름 등의 상태를 관찰해서 피부 상태를 분석하는 방법이 견진법이고요. 다음은 촉진법이에요. 촉진법은 손으로 누르거나 만져서 피부 상태를 분석하는데요. 각질 상태나 피지 분비량, 수분량, 탄력 정도, 그리고 피부 두께 등의 상태를 관찰해서 분석을 하는 게 촉진법입니다. 그리고 기기를 이용해서 판독하는 법도 있어요. 다음 나오는 기기들을 통해서 피부 상태를 분석하는데요. 유수분 측정기, 우드램프, pH 측정기, 확대경, 피부 분석기와 같은 기기들로 피부 상태를 분석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안을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을 해서 피부 상태를 판독하게 됩니다. 이제 피부 측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8가지가 나뉘는데요. 먼저 수분입니다. 피부의 수분량은 전기전도도로 피부 각질층의 수분량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피부 수분 증발량인 경피수분 손실량을 측정해서 건조한 피부나 손상된 피부는 정상인에 비해서 높은 값이 나오면 건조한 피부, 손상된 피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pH인데요. 피부의 산성도를 측정하는 거고요. 유분은 카트리지 필름에 피부를 밀착시킨 후에 유분량을 측정합니다. 다음은 표면인데요. 피부 표면을 확대 촬영하거나 확대경을 통해서 피부의 잔주름, 굵은 주름, 그리고 각질, 모공 크기, 색소 침착 등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색도 측정을 하는데요. 피부 색소 측정기와 UV광을 이용해서 피부 색소 침착 정도를 측정을 하고요. 탄력 측정기를 이용해서 음압을 가했다가 피부가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정도를 측정해서 탄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홍반인데요. 헤모글로빈 수치를 통해서 붉은기를 측정합니다. 마지막은 주름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데요. 레플리카를 이용해서 피부 주름 분석을 측정하고요. 피부 표면 형태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제 모발로 넘어가 볼까요? 모발의 상태는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먼저 정상 두피입니다. 두피가 투명하고 각질이나 피지가 깨끗한 상태, 그리고 모공 한 개당 2~3가닥의 모발이 존재하고요. 모발의 굵기가 일정한 상태를 정상 두피라고 합니다. 다음은 탈모인데요. 하루에 약 120에서 200가닥의 모발이 지속적으로 빠지는 현상이에요. 탈모의 원인으로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유전, 호르몬, 스트레스, 식생활 습관, 파마, 드라이, 염색과 같은 모발 공해, 지루성 피부염, 건선, 아토피와 같은 피부 질환이나 항암제 치료 역시 탈모의 원인이죠. 그리고 방사선요법, 염증성 질환도 탈모의 원인이 됩니다. 종류를 보시면 남성 탈모증, 여성 탈모증에 더해서 원형 탈모증, 지루성 탈모증, 산후 휴지기 탈모증, 노인성 탈모증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음은 비듬에 대한 내용인데요. 표피세포의 각질화에 의해서 떨어진 쌀겨 모양입니다. 가려움증을 유발하고요. 이 비듬이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비듬이 생기는 이유는 두피 피지가 과다 분비되거나 호르몬의 불균형, 그리고 두피세포의 과다 증식, 스트레스, 과도한 다이어트가 이 비듬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 비듬이 생기다 보면 탈모도 같이 오게 되겠죠. 그리고 말라세지아가 방출하는 분비물이 표피층을 자극해서 비듬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모발 진단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먼저 모발 당김 검사입니다.
모발을 두 손가락으로 집어당겨서 탈모 증상을 판단하고요. 모 주기 검사는 포토트리코그램을 통해서 모발의 성장 속도와 밀도를 종합적으로 모발 상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모 간 검사는 모발에 붙어있는 피부를 모아 염색 후에 현미경으로 모근과 모구를 관찰을 하는 거고요. 조직 검사는 4mm 펀치를 이용해서 모 유두가 포함된 조직을 채취해서 상태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모발 분석은 모발의 전반적인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걸 모발 분석이라고 해요. 이렇게 피부와 모발의 분석 방법과 그리고 유형의 종류까지 나눠봤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4단원에서 처음 다루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만 느끼시지 마시고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반복적으로 공부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다음에 전 또 만날게요. 안녕.